난치병 혁명 이문현 지음. 관정을 해야 하는 이유는 장 속에 숙변이 가득하면 장의 운동이 느려지고 장 육모를 통해서 영양분 흡수율을 막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유해균이 가득하면 찬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부글부글, 빵기도 나오고 배탈도 잘 나게 되며 찬 곳에 앉으면 즉시 배가 부글부글거리는 소음 체질이다. 올바른 관장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다양한 커피, 레몬 등등이 있다. 레몬은 간장은 껍질을 벗긴 레몬을 1, 2개 즙을 짜서 물 한 컵에 타든지 자몽과 오렌지 즙 한 컵에 타서 하루 종일 6에서 12컵을 마시고 저녁에는 레몬 2개를 짠 즙을 물과 함께 마신 후 2개의 즙을 물 1200cc에 타서 관장기에 넣고 항문으로 천천히 주입하는 방법인데 다소 번거롭지만 해보면 할만해진다. 이러한 레몬 관장의 특징은 전신을 청소한다는 점이다. 레몬 관장은 소장, 대장, 간, 담낭, 신장, 동맥, 정맥, 모세혈관, 임파관, 결절, 뇌분비샘, 뇌분비계 등 모든 장기를 다 청소하는 방법으로 특히 중요한 것은 독을 이용하지 않고 레몬의 용혈액을 이용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레몬 관장은 전혀 부작용이 없고 용혈액을 이용하기 때문에 관장 효율이 뛰어나며 인체 전체를 청소하는 유일한 방법이므로 나는 이 방법을 추천한다. 그렇군요. 좋네요. 왜 레몬 관장이 좋은가? 천년 프로그램에서 관장을 할 때 왜 레몬을 사용하는지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존 하비 갤로그 박사는 간이 건강하고 장이 건강하면 절대로 질병이 없다며 장 청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래서 레몬은 주석산, 구연산, 레몬산 같은 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각각의 산은 우리 인체에서 하는 일이 다를 뿐 아니라 불순의 용혈력도 뛰어난 물질이다. 특히 세포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활성화하여 비타민C가 대량으로 들어있어서 세포를 보호하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한다. 산의 용혈력은 쇠를 녹이는 염산만큼 매우 강력해서 관장을 할 때 레몬즙을 사용한다. 관장은 재래의 독성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다른 관장, 커피, 마그밀, 피마자유, 또 된장찜질에 비해서 레몬즙은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 일어날 위험료가 없어서 안전하다. 이들 독성물질이 장 속에 들어가면 장벽의 세포가 치밀하게 결합하여 체내로 흡수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장 속으로 들어온 물을 그대로 배설시키는 역할을 한다. 독성이 강한 관장액의 재료는 피부에 발라도 자극을 주며 입이나 항문을 통해서 몸속에 들어가면 장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독성이 강한 관장액을 사용하는 이유는 장을 청소하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레몬 관장액은 가장 효과적으로 장을 청소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관장액이라고 할 수 있다. 레몬 관장을 하면은 숙변과 함께 점액질이 나오는데 이 점액질은 과연 무엇일까? 점액질은 인체 내부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외부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숙변으로부터 나오는 독에 장벽이 헐거나 구멍이 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 같은 점액질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에 의해서 혈관으로 들어가는데 우유 같은 유제품은 점액질이 많으며 먹은 고추, 육류 등 자극성이 강한 음식을 먹으면 점액질이 많이 생긴다. 이것이 혈관 속으로 들어가고 혈관 속에 있던 점액질은 임파선으로 흘러들어간다. 점액질은 혈관 속에 잠깐 동안만 있어도 적혈구를 엉겨붙게 해서 모세혈관의 혈액순환 장애를 초래한다. 마찬가지로 폐의 꽈리에서도 이 같은 과정이 일어난다. 폐의 꽈리 주변에 많은 모세혈관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 혈관 속으로 점액질이 들어가면 적혈구가 엉겨붙고 혈관이 막혀서 산소가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혈관이 막혀서 탄산가스와 치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몸은 이 점액질을 폐가리로 밀어낸다. 이렇게 되어서 호흡을 할 때 밖으로 나오는 점액질이 바로 콧물과 가래다. 이래 콧물과 가래가 많이 나오는 것이 해독에는 아주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네요. 컬컬한 가래가 이것저것 먹으니까 가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하실 생활과 또 이런 환경의 오염된 속에서
있으면서 많은 독소들이 폐에 차여 있겠다 싶은데 이런 것들이 컬컬하게 가래로 컬컬하게 또 콧물로 빠져나오면 큰 도움이 되겠죠. 장과 임파선까지 청소하는 레몬 관장은 뇌혈관에서 역시 마찬가지다. 만약 혈관 속에 점액질이 있다면 혈액순환 장애를 초래하여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사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근육도 마찬가지여서 점액질이 혈관을 먹으면 근육에 격렬이 일어난다. 점액질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모세혈관에서는 조치를 취한다. 모세혈관에 들어간 독은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적혈구에 엉겨붙어서 혈액순환을 막는다. 독은 다시 임파선으로 이동하는데 임파선은 기다렸다는 뜻이 독을 흡수하고 임파절에서 소독과 해독 작용을 거쳐 모세혈관에서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든다. 독소로 인한 문제는 굵은 혈관보다도 모세혈관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이 모세혈관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해 임파선이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몸속에 점액질이 과도하게 만들어지면 임파선까지 막히면서 독소를 빨아낼 능력을 잃는다. 흡수되지 못한 독의 혈액순환 장애를 초래하고 결과로 혈압이 상승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고혈압 환자를 치료할 때는 장과 더불어 임파선 청소도 함께 해야 한다. 레몬 관장 외에는 임파선 청소가 불가능하다. 레몬은 간을 통해서 혈류를 타고 혈관과 임파선까지 들어가서 끈적끈적한 독소와 노폐물을 녹이는데 이렇게 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온다. 레몬 관장의 핵심은 임파선 청소이며 곧 점액질 청소이다. 특히 질병 치료에 앞서 임파선 청소는 매우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레몬의 산 때문에 많이 사용하면 위염을 일으키지 않을까 염려하는데 이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레몬을 비롯한 신과일을 먹고 속이 쓰린 것은 레몬이 위염을 일으키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생긴 상처에 레몬이 닿으면서 자극을 주기 때문이다. 레몬 간장으로 인해서 하루 이틀 약간 쓰린 정도는 그 뒤에 자연적으로 없어지지만 지속적으로 속이 쓰리다면 위염이 심한 경우이므로 우선 위염부터 치료해야 한다. 위염. 위염 치료는 일주일 이내에 끝난다. 근본적으로 위염은 간이 건강하지 못해서 생기는데 염증은 간단히 치료가 가능하다. 매일 저녁에 숟가루 3티스푼을 물 반 컵에 타서 취침 전에 마신다. 이렇게 이틀에서 일주일 정도만 실천하면 웬만한 위염은 모두 회복된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간 기능의 저하이므로 숟가루를 이용한 천연 치유법을 통해 간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좋다. 장에서 독소가 발생하면 혈관을 따라 간으로 들어간다. 혈관은 대장과 소장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는데 물 반 컵에다가 숟가락을 티스푼 3 정도 해서 마신다라는 거죠. 혈관은 대장과 소장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는데 내시경으로 안 보이지만 소장 속에는 주름이 난 육모가 있다. 숙변이 쌓이는 것이 바로 여기다. 숙변은 우리 몸속에 들어온 음식물 중에서 소화되지 못한 것이 부패하여 생기는데 음식물이 썩으려면 반드시 부패균이 필요하고 숙변은 이러한 부패균이 가득한 상태에서 썩고 있다. 심지어 30, 40년 전에 먹은 것이 썩고 있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우리가 대변 속에 손을 담그면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서 변 속의 독소 때문에 살이 다 헌다. 이렇던 숙변의 엄청난 독소가 장벽을 헐거나 구멍을 내지 않도록 막기 위해 장은 점액질을 만들어서 장벽에 씌우는 것이다. 위궤양 사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음식을 먹어도 장이 뚫리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점액질이 장벽을 둘러싸고 있는 동안은 소화 효소가 만들어지기 어렵고 영양분의 흡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많은 영양소를 섭취해도 실제로 몸에 흡수되는 양은 극히 적어진다. 음식물이 위에서부터 항문을 통과하는 과정 중에서 영양분을 소화 흡수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인 소장에 숙변이 쌓여 있다면 우리 인체는 쓸모없이 찌꺼기만 만들어내는 기계에 불과하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목적이 무엇인가? 음식물을 제대로 소화하고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해서 인체에
왕성한 활동을 생리 활동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소장에 점액질이 쌓여 있으면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서 비효율적이고 독소로 인해서 큰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습균을 제거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습균을 제거하면 장 속에 점액질도 더 이상 필요가 없으며 레몬 간장을 오래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점액질이 배출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렇게 점액질이 다 빠져나오고 나면 점액질에 의해서 가려져 있던 염증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레몬이 다시 들어가면 염증에 자극을 주어 통증을 느끼기도 한다. 따라서 처음 레몬 간장을 하면은 통증이 없다가 보통 이틀 후에 배가 아프기 시작한다. 레몬 간장으로 장 청소를 깨끗이 하고 나면 더 이상 장 속에서 독소가 발생할 수 없다. 장에서 독소가 발생하지 않고 이렇게 장을 깨끗이 하고 난 후에 이런 습균들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습균을 하고 난 후에 또 레몬 자체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빠진 이후에 알로에 같은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모르는 점액질 방사선 치료의 폐해. 점액질을 처리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질병에 대한 치료 효과도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런데 간혹 점액질을 제거하고 천년치유 프로그램을 해도 병이 잘 낫지 않은 사람이 있다. 내 기억에 남는 50대 남성 한 분은 항암 치료를 무려 49차례나 받았는데 온몸을 거의 방사선을 절여 넣었다고 해도 강건히 앓을 정도였다. 방사선이 지속적으로 세포를 파괴하고 있어서 장 청소를 돕고 생즙을 먹여서 치료하고 나면 또 방사선 치료 받아서 세포가 흘러버리고 또 치료해 놓으면 다시 방사선을 흘러버리기 때문에 암이 새로 생겼다 나왔다를 반복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한 환자는 완치되기가 어렵다.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으면 병하고 싸우면 되는데 방사선을 쐬면 방사선과도 싸워야 하기에 훨씬 더 힘들다. 약으로도 해결이 어려운 독이란 뭔가? 넓은 의미에서 독은 인체 세포를 직접 파괴하거나 변형시키는 모든 물질을 말하며 혈액 생산이나 세포 쟁생을 방해하고 혈관을 막아서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킴으로써 모든 세포들을 굶주리고 허약하게 만들어 신진대사를 방해하는 모든 물질을 포함한다. 음식물을 가열을 하거나 말리면 그 속의 칼슘과 마그네슘 등 각종 미네랄이 산화되는데 이것이 몸의 혈관을 막고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생물과 미생물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사람도 죽으면 모든 세포는 썩고 산화되어서 반드시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한다. 생명체가 이렇게 미네랄은 산화되어 흙이 되는데 이것을 불활성 미네랄이라고 한다. 이러한 불활성 미네랄은 식물에 다시 흡수되어서 탄소, 토양, 독에서 미네랄 등 그러나 흙의 성분 중의 하나인 산화 미네랄이 몸에 흡수되어서 혈관으로 들어가면 혈관 속에 침전되어 동맥경화 또는 혈액순환 장애를 유발하며 고혈압, 당뇨, 심장병, 전립선 등 각종 혈관 질병과 그 많은 수많은 질병을 만들어낸다. 독은 위험한 질병을 대량 양산하는 위험한 인자이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약이 없다는 게 문제다. 그래서 활성산소 등 맹독성 독도 간 기능이 살아있으면 어느 정도 해독할 수 있지만 무기, 칼슘 등 50여 종 이상 되는 식물에 포함된 미네랄이 가열 등으로 산화되어서 불활성화되면 어떤 약으로도 해독이 불가능하다. 심지어 돼지고기나 술, 담배보다도 더 치명적으로 인체에 독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렇군요. 우리가 미국에서 이렇게 잠보사 앞에서 이렇게 해독이 가능하다. 돼지고기 인체를 만드신 분들이 이렇게 참 감사하다라는 건데요. 레몬, 신가즙, 당근, 비트, 오이, 미나리 혼합즙을 매일 다량으로 마시면서 혼합즙을 단식과 간장 등 몇 가지 방법만 실천하면 되는데 이때 채소, 섬유질, 속의 필수 영양을 확실하게 빼낼 수 있는 능력 있는 녹즙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다. 큰 도움이 된다. 질병을 치료하는 해독 디톡스. 앞서 말했듯이 인체가 쇠약해지고 질병에 걸리는 것은 피 속의 독과 영양 실조가 그 원인이다. 자, 이렇게 해서 해독을 하자, 디톡스를 하자 하는 것으로